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용 방식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받자물 품목입니다. 먼저 본 1절에서 적용 품목 보시겠습니다.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 그 다음에 봄감자와 가을감자 포함해서 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학감소 보장, 안내어 품목이 수학감소 보장 방식. 먼저 품목에 보시면 양파, 마늘, 그다음에 고구마, 옥수수, 그다음에 감자가 들어가는데 감자는 봄감자와 가을감자로 구분하죠. 감자는 봄과 가을감자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가 있고, 그다음에 통감되는 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접수는 전산에 입력하고요. 조사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고요. 여기는 아마 재파종 이런 게 없겠죠?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사고가 접수된 농지의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인지 피해인지를 여부를 확인하고요.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피해 농지 사진 촬영하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다면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재파종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재파종 조사는 마늘 품목에만 해당된다 그랬죠? 이건 마늘에만 재파종이 있었죠? 마늘에만 재파종이 있었습니다. 의성 생각하셔야 되겠죠? 의성.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재파종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문제에 대해서 실시한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로 합니다. 재파종 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합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요.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성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는데 실제 경작 면적은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10% 이상의 차이가 나면 계약상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1차 조사죠. 우리가 논에서도 교에서도 2항과 제2항과 재집파 쪽에서는 1차 조사가 필요하다겠죠.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에서는 제2항을 실제로 실시했는지 재파종을 실시했는지 면적이 맞게 했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2차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본 구간수를 선정합니다. 가입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 구간수 별표 1-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타 났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교재는 저희 교재가 아니라 농협 교재이기 때문에 오타입니다. 이걸 제가 확인 못했어요. 웬만하면 많이 잡았거든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많습니다. 많이 오타를 잡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71페이지 봐보겠습니다. 71페이지 가시면 71페이지죠. 71페이지에 가시면 자, 1- 우리 교재에서 1-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이 아니라 1-9에가 마늘과 옥수수가 있죠. 지금 마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이 아니라 1-9의 도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종합이용 방식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에서 마늘과 옥수수입니다. 가입 면적 마늘은 2,000평방미터 미만은 8개의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요. 2,000에서 4,000은 10개, 4,000에서 6,000은 미만은 12개, 6,000 이상은 14개의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다시 50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1-8을 1-9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표본 구간수 이상의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다만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우리가 경작 면적에 대해서 계약 변경 대상권이 됐었고요. 표본 구간 선정입니다. 선정한 표본 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이 동일한 각역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다만 선정한 지점이 표본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지점을 표본 구간으로 선정합니다. 표본 구간 길이 및 출현 주수 조사를 하는데 선정된 표본 구간별 1항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니까 또는 한 1m 정도의 8주를 심나 보죠. 1항 길이, 1항 폭 및 출현 주수를 조사하고요. 재파종 여부 조사는 2차 조사죠. 자,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시기 확인,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를 확인해서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 조사를 합니다. 재파종은 즉 마늘만 있는 거죠. 일단 표본 구간 길이 및 파종 주수 조사라고 해요. 선정된 표본 구간별 1항 길이, 1항 폭 및 파종 주수를 조사합니다. 경작불능 조사가 세 번째 방식입니다. 경작불능, 그 다음에 경작불능이 있습니다. 경작불능 조사. 경작불능 조사는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 그 다음에 감자, 감자죠. 콩 품목에 해당된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죠.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 봄, 가을, 통. 차는 빠졌네요. 차. 자, 경작불능 차는 없습니다. 경작불능에서 차는 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로 하면 되겠고요. 경작불능 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합니다. 보호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호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은 GPS 면적 재선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하는데 이때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상을 변경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식물체 피해율 조사는 좀 특이하니까 여기에서만 나오면 체크할까요?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축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 그래서 피해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사 식물체가 있고, 보험가입 식물체로 나눈 값을 이른다고 되어 있죠. 고사 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상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를 따지고요. 70% 이상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70%네요. 식물체 피해율 조사가 있습니다. 경작불능에는 식물체 피해율 조사가 있다는 거. 식물체 피해율 조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라본의 계약자의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입니다. 계약자가 신청해. 보험금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죠. 따라서 식물체 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입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70%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확불능 조사 시에 포함해서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수확량 조사입니다. 네 번째, 수확량 조사. 어떤 게 유리할까요? 경작불능 조사로 신청할까요? 수확량 조사에 이걸로 신청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금액이 같다면 경작불능 먼저 신청하겠죠. 신청해서 경작불능 보험금 받고 그 농지에 대해서 또는 다른 작물을 또 재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확조사는 또 경작불능보다 시간이 더 경과가 돼야 되니까요. 이건 약간 차이가 있겠죠. 보험금 선정에서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다음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는 본절의 모든 품목에 해당되고 여기서 본절이라는 것은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 분감자, 가을감자, 파, 콩 말하겠죠. 아니 여기서는 본절이니까 맞죠? 그래서 본절이라 하겠습니까? 3번에는 경작불능 조사이고요. 수확량 조사는 차까지 포함하겠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농지에 대해 실시한 조사로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 단 차의 경우는 조사 가능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차나 같은 경우는 경작분은 해차만 하니까 5월 31일까지가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수확량조사 전 계약자가 PM 2비 등의 사유로 수확량조사 시절 취소한 농장 수확량을 실시하지 않고요. 수확량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합니다. 보상하는 제의 여부를 심사하고요.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제의에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요. 수확량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게 수확량조사 적기 여부를 확인, 표가 있죠? 참조하고 이에 따라 시기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불능 조사 시기가 다 달랐죠. 우리가 1과목에서 보험 기간에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수 제한 쪽에서 표를 보시면 품목거시에서 양파입니다. 양파는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우리가 수확량 조사 적기 시점이 되겠고요.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황변으로 만났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삽시기로부터 120일 이후의 농지별로 적용하고요. 감자, 본감자는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에서 파종일부터 110일 전이고요. 감자입니다. 가을 재배는 감자가 비대에 종료된 시점에서 파종일부터 제주지역은 110일 이후, 이해지역은 95일 이후고요. 옥수수의 수확 적기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가 적기로 보고 있네요. 차는 조사 가능이든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데이터수 신초가 1심 2여의 형태를 작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인데 이때는 시기 5월 20일이네요. 5월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20일을 기준한다. 그러니까 차이 같은 경우는 수확량 적기 조사는 5월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콩입니다. 콩의 수확 적기는 콩잎이 누렇게 변화해 떨어지고 꽃틀의 80에서 90% 이상이 고유한 성숙, 황색 색깔로 변하는 시기,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일에서 14일이 지난 시기가 수확량 적기 시스사가 되겠습니다. 이 수확량 적기, 품목별 수확량 적기가 시험에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면적 확인입니다. 좀 특이하니까요. 적기와 관련돼서는. 면적 확인입니다. 실제 경작 면적, 집회스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를 연구요. 1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요. 수확불능 면적을 확인하고요. 보상하는 제외로 인하여 해당 작물 수확돼서 없는 면적을 확인하고 타 작물의 미보상 면적을 확인하고 해당 작물의 신고에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제2의 사유로 수확이 감소한 면적을 확인합니다. 기수확 면적 확인하고 조사 전에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확인합니다. 조사 방법 결정은 품목비, 재배 방법 등을 참고해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고요. 표본 조사 방법이 있네요.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하는데 가입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 수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표가 있고요. 별표 1-7, 1-8, 1-9 아까 우리 71페이지에 있었죠? 71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여기 확인되어 있죠? 71페이지에 가시면 1-7, 1-8, 1-9가 있죠? 양파, 감자, 차, 그 다음에 콩, 고구마, 마늘, 옥수수,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표가 시험에 나온다면 참 대박이겠습니다. 틀려라고 나오는 거겠죠? 틀려라고. 다 외우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 외우셨다고요? 어떻게 외웠나? 참 대단하시네. 하다 보면 외워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계산 문제는 이 표를 주어지고 이 표에 대한 예의를 주어지고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형 봉금 산정을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찍어야 되겠죠. 가입 면적을 뭐 가로넣기로 주어지면 이건 좀 쉽겠다. 가로넣으면 2,500, 2,500, 3,500 1000단위네요. 1000단위고. 그 다음에 콩은 5,000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5,000 단위로 시작하네요. 고구마 3,000부터 시작해서 또 2,000 단위고요. 2,000, 3,000 다 다르죠? 다 다르네. 아무튼 이거 도표는 나중에 모의고사는 저기 있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출제가 된다면 약간 그렇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53쪽 다시 보죠. 그래서 표본 구간 수가 있습니다. 3-표보죠. 품목별 표본 구간 면적 조사 방법. 양파 1암 길이 및 1암 폭을 조사 5주고요. 마늘은 8주가 1m인가 봐요. 양파는 5주면 1m 되나요? 고구마입니다. 10주고요. 그 다음에 감자는 1암 길이가 10주 또는 2m 이상이고요. 그러면 또 고구마도 똑같은 개념으로 감자, 고구마, 1암 옥수수는 1암 길이가 50주고요. 그 다음 차는 또 규격이 태가 0.04 제곱평방미터. 이거 굉장히 적다겠죠? 차가. 그래서 막 이렇게 좁은 평에서 합니다.
콩이고요. 전파, 그 다음에 일항 길이 2m, 그 다음에 3파, 규격의 원형 1제곱평방미터, 이용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 조사했습니다. 이 표본 구간 조사, 면적 조사, 면적이니까요. 면적이니까 아마 그 제곱평방미터 기능으로 도량형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생소하잖아요. 어떤 것은 마늘 같은 경우는 8주 또는 1m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1m 이렇게 하든가. 또 양파도 5주가 양파하고 마늘 양파 좀 크니까 이것도 뭐 1m 이렇게 하든가. 그랬으면 좀 더 계산하기가 쉬울 텐데 1항 길이에 5주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또 단표에 보니까 양파 표본 구간을 수학용 조사방법 표본 구간이죠. 양파 마늘은 표본 구간의 작물 수확한 후 줄기를 절단하고 그다음 해당 무게를 조사. 양파는 정구 5cm 이 부분을 절단하고 마늘은 정구 3cm. 그러니까 양파가 있으면 이렇게 양파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절단하겠다 이렇게 5cm. 마늘은 좀 적으니까요. 여기 5cm, 3cm죠 마늘은 3cm, 5cm, 3cm 절단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 그죠? 위에 있는 줄기가 쓰면 빼고 순수하게 뿌리 쪽의 무게만 이렇게 재겠다. 보상해주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이걸 잘라버리니까. 고구마입니다.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용하는 정상 고구마와 50%인 고구마로 구분한 후 각각 무게를 조사합니다. 계근 중량이 400g 이상인 고구마 또는 피해 정도 50% 이상인 고구마로 하고요. 감자입니다.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하는 정상 감자 50% 미만 병해충 발생 감자 및 50% 이상 병해충 발병 감자로 구분한 후 구분한 감자별로 병해충과 무게를 조사합니다. 감자에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 많다겠죠. 저희가 1과목에서 감자에 보상하는 손해에 자조화의 병충해가 있었죠. 병충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병충해가 있었죠. 그런데 고구마에는 없었죠. 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구마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감자에서도 봄 감자는 있는데 가을 감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병충해 관련돼서는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구분하라 이거죠. 옥수수입니다. 표본 구간의 작물을 수확한 후 착립장 길이에 따라서 상, 중, 하로 구분한 후 해당 개수를 조사합니다. 차입니다. 표본 구간 중 두 곳에 20에서 20cm 태를 두고 태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합니다. 무게 얼마 나가지도 않겠죠. 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질량이 저울 가지고 다니실 때 이건 그람 단위로 가지고 다니실 것 같아요. 차를 재실 때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 10g 단위 정도도 가능하겠지만 차는 뭐 입인데 그게 얼마나 무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람 단위 미만 단위로 가능한 겁니다. 콩입니다. 이것도 표본 구간 내 콩을 수확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콩 무게의 종실 및 함수비를 조사합니다. 전수조사 방법입니다. 콩에만 전수조사네. 콩은 전수조사. 전수 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콩의 중량을 조사하시고요. 콩의 함수비 조사합니다. 10회 이상 종실의 함수비를 측정하는 평균값을 산출하고 단 함수비를 측정할 때에는 횟수마다 다른 포대에서 추출한 콩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네요. 나번에 콩의 중량 조사해 보시면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콩의 무게를 조사하여 전체 무게 측량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 해당 수치에 수확한 전체 포대 수를 곱하여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포가 있나요? 포대가 콩포대라고 별도로 있나요? 표준화되어 있는 게? 이런 것들 따지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따지잖아요. 포대도 이렇게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이렇게 다 다를 텐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한다 보다는 그냥 무게 안에서 10포대가 몇 킬로가 될까? 한 포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 안에서 임의로 선정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포대 아무튼 포대를 쌓아놓으면 자그맣게 작게 썼든 크게 쌓든 포대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따지지 마세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한다 되어 있고요. 미보상 비율 조사합니다. 미보상 비율 적용 분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정합니다. 별표 2-3과 2-4가 있고요. 보험금 산정 공부입니다. 재파정 보험금의 산정입니다. 재파정 보험금은 재파정 조사 결과 10R당 출연주수가 3만 주 미만이었으나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고과한 후 다시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고하여 산정합니다.
표준 출연 비율은 15R당 기준 출연 수술 3만 주에서 뺀 후 이 값을 3만 원 나눠 선출하고요. 자, 그래서 3만 주하고 35% 주의해야 되겠네요.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다음 경작불능 보험금. 재파종 우리가 마늘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늘. 이 마늘은 3만과 35%.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의 산정입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경작불능 조사 결과 식물체의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금을 신청을 해야 된다겠죠?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기부담 비율에 고발에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안 주는 거죠. 보험사고에서 접수가 안 됐으니까요. 자, 자기부담 비율 경작불능 보험금 지금 보겠습니다.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콩은 자기부담 비율 20%형 있고 자기부담 비율 30%형 있고 자기부담 비율 40%형 있습니다. 마늘은 45%, 자기부담 비율은 또 40%, 35% 이렇게 있네요. 지금 이 자기부담 비율이라든가 폭력별 경작불능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준화되는 게 아니죠.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농협에서 농협손해보험에서 만든 비율표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제해서는 안 돼요. 이걸 출제할 때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시험 볼 때는 출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농협 직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상품에서는 비율이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관 보면서, 약관에 명시가 돼 있을 텐데, 우리가 보험사에서도 보면 손해보험 쪽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보험이 다 다르잖아요. 피해율이라든가 사고 접수 금액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농협 직원이어서 만약에 이 손해평가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외우겠습니다. 이건 다 책에 있을 것이고 약관에 있는 내용을 굳이 저희들이 외우라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표를 주어지고 계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수학감소 보험금의 산정입니다. 자, 경작불능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험금 산정이죠. 경작불능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재파종이 있었고 세 번째가 수학감소네요. 재파종은 마늘에만 해당되고요. 경작불능과 수학감소는 다 해당되겠죠. 수학감소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비를 차감한 비율로 고발선정,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수확량을 뺀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 선출합니다. 그래서 평수미라겠죠? 평수미. 다만 감자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에 병충해 감수량을 더한 후 평년 수확량을 나눠 선출한다 됐습니다. 감자의 경우에도 가을 재배의 경우에만 있어요. 가을 재배에서는 병충해를 하고 나머지 또 안 하는가 봐요. 안 하는 거예요. 무책임합니까 제가? 성질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정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것 같으면 손해평가 우리가 손해사정사 협회가 있잖아요. 뭐 공적 기구로서 아니면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농림부 쪽이니까 농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어떤 표준 교재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건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시험을 편하게 하려고 농협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사실상 국가시험을 민간기업에서 민간이라고 하긴 그러나요? 사실상 민간이잖아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을 토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은 안 맞죠. 아마 시정이 될 걸 예상을 합니다만. 손해보험협회, 우리 뜻이 손해평가사협회, 이런 단체, 약간 공적인 성격을 띠는 협회에서 아마 농장에 소속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하고 있습니다만 안 맞죠. 앞에 말들과 뒤에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자의 경우에는 말 나왔으니까 감자의 경우는 병충해 감수량을 감자의 병충해 있잖아요. 근데 가을감자 우리가 해보고 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가을감자?
가을 감자 있던가요? 예? 가을 감자에 고상한 손해가 여기 안 나왔잖아요. 교재에. 고구마, 콩, 감자. 봄감자는 있죠? 59페이지에 봄감자는 병돈 했죠. 별표 5가 있잖아요. 별표 5가 있는데 가을 감자는 없잖아요. 63페이지에. 63페이지에 병충해에서 병돈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라고 되어 있지 여기 뭐 도표가 없잖아요. 도표가. 이것까지 저희들이 찾아서 아니 우리 소원해본이 있으니까 여기 찾아서 너희들이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기본 교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아야죠. 지금. 그럼 봄감자는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수학이니까 어차피 봄감자는 수학 안 합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아마 논란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수학량이고요. 표면조사 시 수학량 산출해 보겠습니다. 표면구간 수학량 합계를 표면구간 면적 합계로 나눈 후에 표면조사 대상 면적 합계로 곱한 값에 평년수학을 실제 경쟁면으로 나눈 후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과 기수학 면적을 합한 곱한 것을 더해 선정하다 있고요. 표면구간 수학량 합계가 있고요. 폭력별 표면구간 수학량 합계 편정표가 있습니다. 이 선정표에 따라서 선정이 시면 되겠네요. 품목 양파 감자 있고요. 표면구간별 작물의 수학 무게 합계로 하고요. 그래서 구간의 무게로 하는 게 양파 감자. 차는 표본 구간에 해당되는 차 무게를 수학한 후에 새싹수로 나눈 값을 수학한 후에 새싹과 기수학 새싹수의 합으로 곱하여 산정한 중량의 합계라고 합니다. 마늘, 표본 구간 마늘의 무게의 합계에 품종별 환상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품종별 환상계수에서 난지형은 0.72, 한지형은 0.7. 한지형은 제가 의성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난지형이 남도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서? 남도, 대서. 지역, 남도라고 하면 경상남도, 전라남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남도란 지역이 별도로 있는지, 대서란 지역이 별도로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성은 제가 알겠습니다. 한지역은 0.7, 그래서 한정만 할까요? 한정, 난정, 남도, 대서. 자, 고구마입니다. 표면 구간별 정상 고구마의 무게 합계, 50%형 고구마의 무게 0.5를 곱한 값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옥수수입니다. 표본 구간 내 수확한 옥수수 중 상항목의 개수의 중항목 개수를 0.5를 곱한 값을 더하면 품종별 표준 수량을 중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품종별 202호는 180, 대합차는 160, 미합차는 190이고요. 콩 표본 구간별 종실 중량의 1에서 함수비를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을 곱하여 산정한 중량의 합계로 하고요. 표본 구간 면적 합계입니다. 품목별 표본 구간 면적 합계 산정 방법은 표에 따르는데 표가 보니까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표본 구간별 면적의 합계로 1항 길이 곱하기 1항 폭, 길이 곱하기 폭이죠. 그 다음에 콩입니다. 표본 구간별 면적 곱하기 1항 폭의 합계로 하고요. 단 규격의 원형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표본 구간 수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차, 표본 구간 수의 규격 면적 0.08 제곱평방미터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표면조사 대상 면적 합계입니다.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학분량 면적, 타 작물 및 미호상 면적, 기수학 면적을 빼어 산출하고 전수조사 시 수확량 산출 중입니다. 전수조사 수확량 합계, 평년 수확량 실제 경작면을 나눈 후 타 작물 및 미호상 면적과 기수학 면적을 곱한 것을 선정합니다. 품목별 전수조사 수확량 산정 방법, 품목별 전수조사 콩입니다. 전체 종실 중량이 1에서 함수를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을 곱하여 산정한 중량의 합계로 콩은 전수조사고요. 미보상 감수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이 미보상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다음 병충해 감수량은 감자 품목, 감자에만 있다고 하는 거죠. 병충해. 자, 감자에서도 앞에서는 우리가 뭐만 따져봤습니까? 수학감소에서는 수학감소 보험금에서 감자의 경우에는 가을 감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냥 감자 품목만 해놨잖아요. 그럼 또 붙여서 앞에서는 또 가을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감자에 있으니 감자는 가을 감자, 봄 감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표면구간 병충해 감수량 합계 산정입니다. 표면구간 병충해 감수량 합계는 각 표면구간 병충해 감수량 합하여 산출한다 되고요. 그다음 병충해 감수량 산정, 병충해 감수량, 병충해 이건 개경의 무게 손해 정도 비율과 인정비를 곱하여 산출하고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할 때 이렇게 되고요. 병충해 방법.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옥수수가 없죠. 옥수수도 알고 보면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병충해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돼요. 근데 일과목에서 옥수수는 있잖아요. 뭐라고요? 병충해가 있잖아요. 옥수수. 종합이용 방식에서 병충해에 대해서 일과목에서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없죠? 지금 감자의 병충해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다면 일각에서 뺐어야 돼요. 뭘 뺍니까? 빼야죠. 고구마 있고, 옥수수, 고구마죠? 미안합니다. 고구마. 57쪽에 있는 고구마에 대한 병충해가 있잖아요. 보상하는 손에 병충해 있으니까 이 병충해로 생긴 보험에 관련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없잖아요. 고구마. 56쪽에 고구마에서는 없잖아요. 고구마. 병충해 감수량은 또 감자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빼야죠. 병충해 감수량은 감자 품목 한 가지. 감자 손에 비율. 다음 해 보겠습니다. 병충해 등급이 있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등급이 있죠? 감자. 근데 이 감자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는 90% 인정해주고 2급은 70%, 3급은 50%. 그래서 이 표 3, 4, 9가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감자 1급 차학 과목에서 감자애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있어야 됐죠? 그래서 59페이지에 병충해 별표 5가 결국은 이 내용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별표 5가. 별표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별표 5가 없죠? 있나요? 별표 2-2, 별표 3, 별표 3, 없잖아. 별표 4, 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58쪽에 있는 병해충 등급별 인정비율과 관련돼서는 이게 어디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냐면 봄감자 쪽에서 한번 언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가을 감자 쪽에서도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생산비 보장 방식의 밭작물 품목입니다. 밭작물 품목은 몇 장 안 남았네요. 자, 원인시설 다음 시간에 할까요? 빨리 한다리서